나의 몸과 마음과 영혼은 온전하다. 나의 세상에서는 모든 것이 좋다. 1999년 이후부터 줄곧 나의 만트라이자 생명중에 되어준 확언입니다. 나는 이 말을 머릿속에 단단히 새겨놓았고 글로 적어 화장실 거울에도 붙여놓았습니다. 그해 8월 31일 나는 다발성 골수종 요거 했을까요? 안 했겠죠? 이게 제가 하기 전에 이거 진짜 표시를 해놔야겠다. 하기 전에 이걸 읽고 자니까 읽고 제가 다음날 걸 미리 해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헷갈려요. 의사는 완치는 불가능하지만 치료와 관리는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것이 현실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진단을 받은 지 몇 주 후 친구가 치유 오디오북을 사주었습니다. 그것을 꼼꼼하게 듣는 몇 주 동안 깊고 강한 힘을 가진 감동적인 목소리가 내면 깊은 곳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나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온전하다. 나의 세상에서는 모든 것이 좋다. 라는 확언을 믿었기 때문에 살게 될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 후 수년 동안 나는 그 확언들을 암송해왔습니다. 치유는 내 삶의 안내서가 됐고 로이스 헤이의 책과 확언 카드는 언제나 침대 위나 협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로이스의 긍정 확언과 영감이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었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2008년 7월 9일 종양 전문의의 놀라움으로 드러났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의료 역사상 믿기 힘든 일이에요. 다발성 골수종이 나왔어요. 이게 혈액암의 일종이래요. 뼈 병변에 나타내는. 완전히 없어졌다고요. 당신은 걸어다니는 기적 그 자체입니다. 나는 압니다. 당신의 변치 않는 신에 대한 믿음과 항상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해준 로이스 덕분에 내가 지금처럼 행복하고 건강한 사람이 되었다는 걸요. 로이스, 당신을 영원히 잊지 않을 겁니다. 네. 그리고 우리는 긍정학원 할게요. 수옥님과 차례 맞아요. 감사합니다. 네. 확언할게요. 함께 꼭 해주세요. 네. 나는 매일매일 기분이 점점 더 좋다. 나는 나이와 상관없이 늘 아름답고 힘이 있다. 나는 건강 상태가 매우 좋으며 건강미가 넘친다. 내 몸은 빠르게 치유된다. 나는 에너지와 열정으로 가득 차 있다. 사랑으로 채워진 나의 생각이 내 면역 체계를 강화시킨다. 나는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늘 안전하다. 나는 건강하고 온전하며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나는 내 마음에 드는 날렵한 몸매를 가지고 있다. 나는 이런 상황을 만드는 내면의 의식 패턴을 기꺼이 내려놓는다. 나는 내 몸의 경이로움에 늘 감사한다.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며 내 몸을 소중하게 대한다. 나는 내 인생을 사랑한다.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안전한 일이다. 나는 건강하고 온전하며 완전하다. 나는 이 상황을 만들어낸 패턴을 해결하기 위해 내면으로 들어간다. 나는 이제 신성한 치유를 받아들인다. 나는 항상 완전히 편안하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때 나를 만지는 모든 손은 곧 치유의 손이며 사랑만을 표현한다. 내 수술은 빨리, 쉽게, 완벽하게 진행된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나는 점점 더 건강해진다. 이제 좋은 건강은 나의 것이다. 나의 과거를 흘려보낸다. 네. 시간이 빨리 갔어요. 너무 제가 8분이라는 시간을 버려가지고 너무 죄송합니다. 6분을 늦었고
2분 동안 여러분들께 변명을 하느라고. 네. 그렇지만 또 우리가 갈 일은 해야겠죠? 부자 아빠, 가난 아빠. 그 아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납을 녹여가지고 뭐 그렇게 하는 일을 했죠. 거기까지 했는데 우리의 꿈은 무너졌다. 여기서부터 이게 뭐 아버지는 미소 띈 얼굴로 위조라는 이게 어쨌든 납으로 니켈을 만들고 있었는데 아버지는 어이없다는 듯 웃으며 고개를 저었고 그래서 꿈은 무너졌다. 여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할게요. 이 다음부터 그럼 이게 불법이란 말인가요? 마이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냥 내버려 두지 그래. 아버지의 친구분이 말했다. 그쪽 방면에 타고난 지능이 있는지도 모르잖아. 아버지가 친구분을 노려보았다. 그래, 불법이란다. 아버지가 부드럽게 말했다. 하지만 너희들은 멋진 독창성과 아이디어를 보여주었구나. 그런 점은 살려나가는 게 좋다. 나는 너희들이 자랑스럽다. 실망한 마이크와 나는 20분쯤 말없이 앉아있다가 어지럽혀진 현장을 치우기 시작했다. 우리의 사업은 그렇게 첫날에 끝나고 말았다. 분말을 쓸면서 나는 마이크를 쳐다보며 말했다. 지미와 걔네 친구들의 말이 맞는 것 같아. 우리는 가난해. 아버지가 막 자리를 뜨려다가 그 말을 들었다. 얘들아, 너희들은 포기할 때만 가난한 거란다.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가 무언가를 실행했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로만 부자가 되는 꿈을 꾼다. 그런데 너희들은 무언가를 직접 행동에 옮겼지. 그런 너희들이 무척이나 자랑스럽구나. 다시 얘기하마. 그런 점은 계속 살려나가야 한다. 포기하지 말아라. 마이크와 나는 묵묵히 서 있었다. 다 좋은 말이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런데 아버지는 왜 부자가 아닌가요? 내가 물었다. 그건 내가 교사가 되는 것을 택했기 때문이지. 학교 교사는 부자가 되는 것에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단다. 그저 가르치는 것을 좋아할 뿐이지. 내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지만 나도 돈 버는 법에 대해서는 별로 아는 게 없단다. 마이크와 나는 몸을 돌려 계속 작업장을 치웠다. 좋다. 너희들이 부자가 되는 법을 배우고 싶다면 나에게 묻지 말고 마이크의 아버지에게 물어보렴. 우리 아빠요? 마이크가 미간을 찡그리며 물었다. 그래, 너희 아버지. 너희 아버지와 나는 같은 은행과 거래하는데 그곳 담당자가 너희 아버지 이야기를 많이 하더구나. 너희 아버지가 돈 버는 법을 잘 안다고 몇 번이나 얘기했단다. 우리 아빠가요? 마이크가 믿지 못하는 듯 다시 물었다. 우리는 부잣집 애들처럼 근사한 자동차와 멋진 집 같은 게 없는데요. 근사한 자동차와 멋진 집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부자이거나 돈 버는 법을 아는 것은 아니란다. 지미의 아버지는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을 한단다. 그 사람도 나와 별반 다를 것이 없어. 그분은 회사를 위해 일을 하고 나는 정부를 위해 일을 하는 거지. 그 캐딜락도 회사에서 제공하는 거야. 하지만 회사는 지금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고 그래서 지미 아버지는 곧 모든 것을 잃게 될지도 모른단다. 하지만 마이크의 아버지는 다르지. 네 아버지는 제국을 건설하고 있는 것 같더구나. 그래서 몇 년만 있으면 아주 큰 부자가 될 것 같단 말이다. 그 말을 듣고 마이크와 나는 다시 흥분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새로운 활력으로 망해버린 첫 사업이 야기한 아수라장을 말끔히 청소해 나갔다. 그 와중에 우리는 언제 어떻게 아버지와 마이크 아버지와 얘기를 할지 계획을 세웠다. 문제는 마이크의 아버지가 밤 늦게까지 일을 해서 종종 집에 늦게 들어온다는 점이었다. 마이크의 아버지는 창고와 건설회사, 일련의 상점들, 그리고 3개의 레스토랑을 갖고 있었다. 그분이 늦는 것은 레스토랑 때문이었다. 청소를 마친 뒤 마이크는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갔다. 마이크는 그날 밤 아버지가 돌아오면 우리에게 부자가 되는 법을 알려줄 수 있는지 물어볼 작정이었다. 늦은 시간이라도 자기 아버지와 얘기하는 즉시 내게 전화를 하겠다고 마이크가 약속했다. 전화가 울린 것은 저녁 8시 반이었다. 알았어.
다음 주 토요일 나는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토요일 아침 7시 30분 나는 버스를 타고 마을의 가난한 지역으로 향했다. 근데 마이크의 아버지가 창고와 건설회사 상점을 갖고 있고 3개의 레스토랑을 갖고 있었는데 가난했다고요? 좀 이상한데? 드디어 수업이 시작되다. 마이크와 나는 그날 아침 8시에 마이크의 아버지를 만났다. 벌써 1시간도 넘게 일을 하고 계셨다. 그분 회사의 건설 현장 감독이 픽업 트럭을 아우 죄송해요. 아유 계속 하품을 참았더니 또 역시나 하품이 계속 나와서 그분 회사의 건설 현장 감독이 픽업 트럭을 타고 막 떠날 때 나는 그 작고 소박하지만 깔끔한 집으로 들어섰다. 마이크가 현관에서 나를 맞았다. 아빤 통화 중이셔. 우리에게 뒷문 쪽 베란다에서 기다리라고 하셨어. 내가 그 오래된 집의 문지방을 넘을 때 낡은 목재 바닥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다. 문 안쪽으로 값싼 양탄자가 깔려 있었다. 양탄자는 그 바닥이 견뎌낸 무수한 발자국의 흔적을 감추기 위한 용도인 것 같았다. 깨끗하기는 했지만 바꿀 때가 된 양탄자였다. 나는 갑갑함을 느끼며 좁은 거실로 들어갔다. 거실에는 골동품이나 다름없는 낡고 캐캐 묵은 가구들이 놓여 있었고 소파에는 여자 2분이 앉아 있었다. 우리 어머니보다 나이가 좀 더 들어 보였다. 그분들 맞은편에는 작업복을 입은 남자가 앉아 있었다. 그 사람들이 입고 있는 카키색 작업복은 다림질이 잘 되어 있긴 했지만 풀을 먹이지는 않았다. 반들거리는 작업 부츠를 신은 그는 우리 아버지보다 10살은 더 많아 보였다. 그들은 뒷문 쪽으로 걸어가는 마이크와 나에게 웃음을 지었다. 나는 수줍은 미소로 대답했다. 저분들은 누구야? 우리 아빠 밑에서 일하는 분들이야. 남자분은 아버지의 창고를 관리하고 여자분들은 아빠 레스토랑을 관리하지. 그리고 아까 네가 올 때 본 그 현장 감독 아저씨는 여기서 80km쯤 떨어진 곳에서 도로 건설을 감독하고 있어. 그분 말고 주택 건설을 감독하는 분도 있는데 그분은 네가 오기 전에 벌써 떠났지. 너희 아버지는 늘 이런 식으로 일을 하시니? 늘 그렇지는 않아. 하지만 그럴 때가 많아. 아빠한테 돈 버는 법을 가르쳐 주실 수 있는지 여쭤봤어.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든? 처음에는 그냥 재밌다는 표정만 지으셨는데 그러시곤 우리에게 제안을 하나 하겠다고 하셨어. 그래? 그 제안이란 게 곧 무엇인지 알고 있니? 아니, 하지만 곧 알게 되겠지? 갑자기 마이크의 아버지가 삐걱거리는 방충망 문을 열고 베란다로 나왔다. 마이크와 나는 벌떡 일어났다. 존경심 때문이 아니라 놀랐기 때문이었다. 준비됐니 꼬마들? 우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벽에 기댄 의자를 당겨 마주보고 앉았다. 마이크의 아버지는 키가 180cm 이상인데다가 몸무게도 90kg이 넘어 보였다. 우리 아버지는 마이크의 아버지보다 키가 컸으며 몸무게는 비슷했고 나이는 5살 많았다. 두 분은 외모는 비슷했지만 인종상으로는 같지는 않았다. 아마 기운이 넘친다는 점은 비슷했을 것이다. 마이크가 그러던데 돈 버는 법을 배우고 싶다며 내 말이 맞니 로버트? 나는 재빨리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왠지 조금 두려움이 일었다. 그분의 말과 미소 뒤로 엄청난 힘이 느껴졌다. 좋아. 그렇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제안을 하나 하겠다. 난 너희들을 가르치겠지만 교실 수업과는 다른 방식으로 가르칠 거다. 너희들이 나를 위해 일을 하면 내가 너희들을 가르치지. 너희들을 나를 위해 일을 하지 않으면 나도 가르치지 않겠다. 일을 해야 그 대가를 준다는 내용이었나 봐요. 너희들이 일을 해야 내가 더 빨리 가르칠 수 있고 너희들이 학교에서처럼 그냥 앉아서 듣기만 하면 내가 시간을 낭비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게 내 제안이다. 어때? 해볼 테냐? 말 테냐? 먼저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안 돼. 내 제안을 받아들일지 말지부터 결정해라. 나는 할 일이 무척 많아서 조금의 시간이라도 낭비할 수 없어. 단호하게 결심하는 능력이 없다면 돈 버는 법도 결코 배울 수 없지. 기회는 왔다가 가는 법이다. 언제 빠른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 아는 것도 중요한 기술이야. 자, 네가 원했던 기회가 왔다. 수업이 시작되거나 아니면 10초 후에 끝날 거다. 할게요. 저도요. 마이크도 말했다. 좋다. 마이크의 아버지가
말했다. 마틴 여사가 10분쯤 올 거다. 내가 그분과 얘기를 끝나면 너희들은 그분과 함께 차를 타고 내 가게로 가거라. 거기서 일을 시작하는 거야. 보수는 1시간에 10센트씩. 매주 토요일마다 3시간씩 일을 하는 거다. 근데 오늘은 소프트볼 게임을 하기로 약속되어 있는데요. 할 테냐 말 테냐? 하겠습니다. 내가 대답했다. 노는 것 대신에 일과 배움을 택한 것이다. 네, 여기까지 하고 내일부터 이제 이렇게 또 읽어볼게요. 네, 30센트, 토요일에 30센트를 벌기 위해 어쨌든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 친구들은요. 마이크는 아마 보이는 부분에서 누리는 부를 부유함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에 스스로를 가난하다고 여겼을 듯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제니스님. 제니스님 오셨군요. 감사합니다. 와, 오늘